자,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 2023 최신 버전 제대로 배우기 챕터 2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챕터 2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가지 활용 예제를 진행하고 웹을 기본으로 만들어지는 디자인 시안 작성 방법과 사용자 정의 디자인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1강 내용으로는 브러쉬 효과를 이용한 예제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고 계시는 그런 예제의 타입이 저희가 첫 번째 챕터 2 과정의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제 강의에 대한 그런 소스는 챕터 1 과정을 들어보셨던 분들은 미리 이제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챕터 2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공유해 드리면, 일단은 사용된 브러쉬에 대한 소스들, 자, 그리고 폰트에 대한 소스들, 그리고 렉처, 여기는 이제 요거는 없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정리한 그런 내용들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브러쉬 소스, 그리고 폰트 소스, 그리고 자, 포토샵 소스라고 돼 있습니다. 자, 3개 폴더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1강.pdf 제공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단계에 대해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요건들 한번 보게 되면 이그샘플 1 언더바 1번 폴더를 이번에 만들 그런 예정인데요. 자, 관련된 소스를 보시면 컴플리트 그리고 스타트 폴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안쪽의 내용에서 스타트 경로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tree.jpg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있죠. 관련된 내용들은 라이센스가 없는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하셔도 되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적절한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할 텐데요. 자, 레이어에 대한 작업을 진행할 때 여러가지 요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면상으로 조금 레이아웃이 지금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그러면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토샵의 기본적인 그런 기능들을 익히고 있으셔야 그래야지 수업을 따라가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자, 먼저 해당하는 요건들을 한번 풀어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브러쉬에 관련된 요건들을 알려드릴 텐데, 자, 브러쉬에 관련된 요건들은 이전에 배우신 것처럼 여기에 브러쉬 도구가 있죠. 브러쉬 도구를 통해서 여러가지 브러쉬들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이즈와 그리고 하드니스라는 값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브러쉬에 대한 유형들이 정의가 된 걸 볼 수 있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제너럴 브러쉬라는 기능으로 저희가 일반 브러쉬 기능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일반 브러쉬 중에서 소프트 라운드라는 기능을 선택해서 관련된 옵션들을 이렇게 브러쉬의 사이즈에 맞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터치 드로잉을 통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은 이전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브러쉬 기능은 여러가지 사용 용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데 가장 적절한 그런 드로잉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경색을 통해서 저희가 포그라운드 컬러를 통해서 해당 화면이 이렇게 칠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 자체에서 여러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자, 기능들을 보게 되면 브러쉬 세팅이라는 기능 하위에서 여러가지 브러쉬들을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 있고요. 그 기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가지의 브러쉬 종류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기능들은 굉장히 많은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 내용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돼줘야 지금 예제를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해당 기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능 조절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기능 해당 레이어,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절 기능들이 이렇게 있죠. 자, 조절 기능들 중에서 저는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손상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변경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기법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밝기 조절이라든지 레벨 기능들을 한번 클릭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레벨 기능들을 이렇게 클릭해 보시게 되면 그러면 레벨 1번이라는 그런 레이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관련된 어둡기 조정이라든지 그리고 밝기 조정 이런 기능들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 배웠던 여러분들이 이미지 모드에 어드저스트먼트 같은 기능들이 이렇게 있죠. 그런 기능들에서 저희가 레벨 기능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대한 기능들이 좋은 이유는 해당하는 레이어가 배치가 됨으로써 나중에라도 다시 재수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옵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이 적용된 사례에 대해서 지금처럼 브러쉬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그라디언트 도구를 통해서 적용되는 범위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레이어를 변경하는 것처럼 적용 범위를 저희가 볼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들이 있죠. 자, 단지 단점이라고 하게 되면 용량이 레이어 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용량이 올라가는 그런 기능들이 이렇게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드저스트먼트에 그리고 일반적인 지금처럼의 레이어로 갔을 때 레벨 기능을 적용했을 때는 자, 적용을 똑같이 시킬 수 있죠. 해당하는 밝기를 조정했다 라고 하게 되면 밝기가 조정이 되지만 해당 기능들은 지금 기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번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파일을 저장하고 닫게 되면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변경 기능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저희가 챕터 2단계에서는 웬만하면 일반적인 이런 레이어를 만들어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조정 레이어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해당 기능들에 대해서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조정 레이어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절 레이어라고 하죠. 일반적인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일반 레이어 저희가 더블 클릭을 통해서 이렇게 트리라는 그런 레이어 이름으로 변경을 했고요. 자, 변경을 한 이후에 여기서 조절 레이어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자, 채널 믹서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채널을 통한 색상 배합을 바꿔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능들은 저희가 옵션들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옵션을 바꾸겠습니다. 자, 기능들 바꾸게 되면 일단은 자, 3개의 채널로 색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고요. 자, 기능들을 한번 적용시켜 보시면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는 레드 값을 조금 많이 뺐고요. 마이너스 80 정도 이렇게 빼줬고요. 그 다음에 그린 값은 플러스 185 이렇게 돼서 굉장히 큰 값으로 이렇게 색상별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루 값은 여기서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18 단계로 조정을 해서 변경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채널은 지금 레드 채널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자, 레드 채널을 변경해서 지금처럼 변경 값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처럼 일반적인 프리셋 기능을 통해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봅시다. 해당하는 기능들을 이렇게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기능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자, 이렇게 전반적인 색상 모드가 변경이 되고요. 일단은 레드 컬러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80 정도 적용을 했고요. 여기서는 회색 모드로 변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변경하는 그런 기초 속성을 설정하고 저작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85,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18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회색 모드로 전환이 됐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색상 모드를 변경한 다음에 여기서는 변경할 때 이런 방식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회색 모드로 완전히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죠? 여기서 일반적인 RGB 컬러 여러가지 색상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가 있게 되는데 조금 이제 다르긴 하네요. 여기서는 일단은 기능값을 아까 전처럼 동일하게 변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레이 컬러밖에 뜨지 않죠. 자, 동일하게 한번 변경시켜 볼게요. 마이너스 80. 이게 느낌이 비슷하지 않네요. 자, 기능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동일한 기능값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채널 값이 레드로 변경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커스텀 컬러가 레드로 되어 있는 게 좀 다른 부분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디폴트로 놓고요. 그 다음에 한번 값을 변경시켜 봅시다. 자, 마이너스 80. 자, 그냥 변경하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185. 자, 해당 요건들은 여러분들이 그 PDF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변경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들처럼 이렇게 세부 옵션들은 PDF에 나와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옐로우 색상의 내용들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눈 내리는 효과를 좀 제작해 보겠습니다. 자, 눈 내리는 효과를 위해서 해당하는 프로퍼티스 패널을 이렇게 눌러주고요. 그러면 레이어 기능에서 채널 믹서 1번이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레이어를 위에다가 지금 이제 변경된 상황에서 자, 스노우라는 레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스노우라는 레이블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브러쉬 도구를 선택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는 지금 해당 옵션들 중에서 여기서는 자, 브러쉬 옵션이 있죠. 자, 브러쉬 옵션에 관련된 내용에 들어가시고 들어간 다음에 해당 패널에서 저희가 쉐이프 다이나믹 그리고 기능상으로 봤을 때 자, 스무싱까지 여기 체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스캐터링이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에 대한 기능들로 적용된 그런 브러쉬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 제가 만들 세부적인 옵션에 대해서는 이번 강좌에 대한 내용들이 눈 내리는 효과를 만들기 위한 그런 기능들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능들로서 쉐이프 다이나믹 그리고 스캐터링, 일단은 이제 다이나믹한 브러쉬를 만드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흩뿌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내리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흩뿌리는 기능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능이 바로 스캐터링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스캐터링 기능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자, 기능들을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일반 기능 하위에 자, 일단은 사이즈는 이렇게 50 정도로 놨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터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에 대한 다양성을 부여하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이렇게 지터라는 기능을 부여했고요. 그 다음에 펜 프레저라는 기능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가 어느 정도 머무르게 되면 브러쉬가 더 이렇게 강렬하게 칠해지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캐터링, 자, 배분하는 기능들, 흩뿌리는 기능들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지금 기능들을요, 스캐터라는 기능 상에서 여기서 기능들 이렇게 있죠. 여기에 대한 기능이 제일 중요한데 자, 100%라고 진행하면 이렇게 뭉쳐서 눈이 내리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1000%를 지정하겠습니다. 자, 얘는 %고요. 자, 눈이 내리는 효과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브러쉬를 지정을 한 다음에 이 브러쉬를 가지고 저희가 흰색을 통해서 색상을 칠해 줄 텐데요. 자, 이렇게 새로 만든 브러쉬를 선택한 후에 저희가 전경색 흰색을 사용해서요, 눈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눈을 한번 그려보면 스노우라는 레이어를 새로 만들었죠. 스노우라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 지금 눈이 내리는 효과를 위해서는 저희는 100픽셀 정도로 아니면 90 정도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흰색을 통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드래그하면 그러면 눈이 내리는 효과가 만들어지죠. 자, 여러분들이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눈이 내리는 흩뿌리는 효과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내리는 눈 효과를 위해서는 저희가 한 30 정도의 픽셀 단위로 변경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변경을 했죠. 30 정도로 변경을 했고요. 자, 변경을 한 다음에 여기서 눈 내리는 효과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배치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너무 강렬하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스노우 1번이라고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앞에 내리는 눈은 스노우 1번이라고 뒀고요. 해당하는 레이어의 오페서티는 한 80% 이렇게 돼서 만들어 뒀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2번. 자, 스노우 2번이라고 레이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저는 한 30% 정도 배치했고요. 여기서는 작은 스노우, 여기 눈 내리는 효과로 이렇게 눈이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현실적인 눈이 내리는 효과로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배치가 된 내용들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브러쉬로서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브러쉬 소스라는 게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클라우드, 스노우라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 브러쉬 소스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브러쉬 기능들을 활용한 그런 snow.abr 브러쉬를 불러와서 눈이 그려지는 효과를 동일하게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들을 한번 보게 되면 안쪽에 있는 기능들 중에서 임포트 브러쉬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죠. 자, 임포트 브러쉬 기능에 들어가 보시면 자, 지금처럼 저는 바탕화면에 배치했거든요. 자, 브러쉬 소스의 지금처럼의 이번 강좌는 저희가 브러쉬에 관련된 요건들인데요. 자, 스노우라고 하게 되면 자, 리스트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뜨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해당 요건들을 이렇게 클릭해서 동일하게 저희가 스노우 1번 아까 전에 한 100 정도 됐죠. 100 정도의 브러쉬로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동일하게 눈이 이걸 지정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내리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브러쉬 효과로 지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까지 제작을 했고요. 다음 브러쉬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저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해당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브러쉬를 그릴 때 여러 가지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눈 내리는 그 눈 흩뿌리는 그런 효과 예제를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만들 예제들 중에 자, 두 번째 예제에 대해서는 벡터 드로잉 도구 기능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기능들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기능들처럼 패스 옵션 바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패스 옵션 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일단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펜 기능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제 사각형 쉐이프 도구들 이런 것들을 선택했을 때 저희가 왼쪽에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픽툴 모드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옵션 기능들을 좀 알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동시에 저희가 이제 패널 상으로는 이 패스라는 패스가 그 패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능들을 조금 알아보면 일단은 이제 기능들 예제를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두 번째 예제에 대한 내용들 저희가 새로운 창을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로 크기는 1000이고요. 세로 크기는 1400이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창 저희가 창을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요건은 example 1 언더바 2번 저희가 프리셋 디테일 기능에 작성을 했고요. 자, 가로 크기는 1000 정도 그리고 세로 크기는 1400 지정을 한 다음에 아트보드는 체크하지 않고요. 해상도는 72 dpi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배경 색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당하는 포그라운드 색상을 정한 다음에 30 A0 DA 라는 색상으로 일단은 백그라운드 컬러 색상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먼저 이제 저희가 저장하시고 진행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해당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바탕화면에 이렇게 저장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항상 저장할 때 로컬 기능으로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쓰고 있고요. 자, 쉐이프에 대한 기능들을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기능들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픽 모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쉐이프 기능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쉐이프를 지정을 하게 되면 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필 모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자, 필 모드에 대한 내용들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처럼의 색상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로크 지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벡터 드로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해당 레이어를 쉐이프로 그려주게 되면 또 다른 레이어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여러 가지를 조절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둥글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둥글기를 조절하게 되면 일반적인 저희가 벡터 드로잉 하는 것처럼 둥글기가 조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그려놨을 때
두 번째 도형을 한번 그려보는 걸로 할게요. 두 번째 쉐이프를 그리게 되면, 그러면 쉐이프를 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새로운 레이어가 이렇게 생성되면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와 동기화돼서 저희가 이제 패스 패널 한번 들어가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패스 패널을 들어가게 되면, 자, 지금처럼 쉐이프 패스 그리고 벡터 마스크 기능이 활성화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뭔가를 그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해당 패스를 일반적인 백그라운드 레이어로 변경이 됐다 라고 하게 되면 해당 패스는 다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기억시키고 싶다, 이 패스를 기억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저장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서 세이브 패스. 자, 내용이 잘 안 보이시니까 여기서 패스를 이렇게 분리해서요, 기능들을 지금 이렇게 분리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일단은 패스 기능 상에서 지금처럼 세이브 패스 기능을 누르게 되면 패스에 대한 내용들이 기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패스 1번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저장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해당하는 패스가 선택에서 이렇게 제외됐다 하더라도 해당 패스는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당 패스에 대한 기능들을 저장하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런 기능들은 어떤 기능이 되냐면 지금처럼 픽툴 모드에서 지금 쉐이프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기능들 중에 패스라는 기능들이 있죠. 패스라는 기능들은 일반적인 선택사항을 만드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제가 쉐이프 기능을 그리게 되면 그러면 해당 레이어는 새롭게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자, 레이어가 생성되진 않지만 물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변경이 가능하고요. 해당 패스는 변경이 가능한데, 자, 여기에 대한 기능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워크 패스라는 기능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자, 워크 패스라는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현재 쉐이프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능들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만약에 다른 패스로 가게 되면 손실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세이브 패스 기능을 활용해서 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된 패스 기능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런 기능을 만들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가 되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뭔가를 칠해주거나 이런 어떤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이어 하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패스 2번, 그러니까 해당하는 이런 패스 모드로 그려진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가지 방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포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바꿨다고 할게요. 자,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기능들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능, 자, Make Selection이라는 기능이 가능하죠. Make Selection이라는 기능은 선택사항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택사항을 만들어 주시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선택된 영역을 지금처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선택 영역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물론 현재 있는 내용들은 피더가 적용된 그런 사각형이 아니고요. 둥그런 사각형 모형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시에 여기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기능들 있죠. 이 아이콘을 누르더라도 동일하게 선택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번복을 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필패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필패스는 일반적으로 포그라운드 컬러로 칠해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포그라운드 컬러, 여긴 노란색으로 좀 바꿀게요. 자,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노란색으로 바꿔놨고요. 자, 그 다음에 해당 기능들을 누른 다음에 필패스, 자, 기능을 눌러주게 되면 포그라운드 컬러로서 이렇게 컬러링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실제로 여기에 있는 준비된 레이어가 있어야만 되죠. 자, 준비된 레이어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칠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기능들은 여기서는 여기 아이콘, 첫 번째 아이콘에 해당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그라운드 컬러로 자동으로 칠해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스트로크 패스. 자, 스트로크 패스는 보시는 것처럼 스트로크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펜슬로 칠할 수도 있고요. 브러쉬로 칠할 수도 있고, 자, 브러쉬가 이번 시간의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브러쉬 기능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아까 전에 눈 그리던 브러쉬가 있기 때문에 포그라운드 컬러로 눈이 그려지는 그런 브러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은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브러쉬를 통해서 저희가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한 그런 브러쉬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이렇게 해당하는 그런 패스와 같이 연동해서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일단 저희가 이제 해당하는 이런 배경 색상을 칠해주는 부분까지 제작을 했고요. 자, 화면이 좁기 때문에 패스에 대한 영역들은 다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휴지통으로 버릴 수도 있게 되고요. 이렇게 도킹을 해서 저작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이미지를 보게 되면, 자, 스타트 경로에 summer.jpg 이미지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summer.jpg 이미지를 불러오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돼서 summer.jpg 이미지를 불러왔고요. 자, 복사해서 그 다음에 붙여넣기 내용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작업을 할 때 레이블을 작업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당 레이블을 지금처럼 summer란 이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summer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당 내용은 저희가 예전에 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챕터 1에서 했던 내용들과 동일하게 크기 변형에 대한 이런 자유로운 그런 변형을 위해서 Convert to Smart Object 기능을 눌러서 스마트 오브젝트를 변경을 했습니다. 자, 완성본을 보면서 할게요. 이미지를 밑으로 내려서 배치를 밑으로 자 이렇게 배치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레이어 마스크 기능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 기능을 활용해서 자, 검정색과 흰색의 그런 그라디언트를 활용해서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위쪽 부분이 잘 부드럽게 이렇게 혼합이 되는 내용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글자에 대한 색상은 저희가 흰색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폰트에 관련된 요건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에 이 폰트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폰트 소스에 공유가 true 타입으로 되고 있고요. 해당 폰트를 사용해서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summer라는 텍스트를 작성하겠습니다. 크기는 저희가 200이라고 크기를 지정할게요. 흰색 글씨로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자, 사이즈는 200입니다. 200이라고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200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지정하면 200 정도 크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여기에 대한 각도 변화를 주게 되면 그러면 30도 정도의 각도로 이렇게 변형시켰다고 할게요. 자, 변형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T자2를 누르게 되면 거기에 있는 기능들 중에 지금처럼 이렇게 그 기울기 툴이 있습니다. 기울기 툴로 글자를 이렇게 보정을 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글자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요거는 아니고요. summer라고 쓰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글자에 대한 편집 기능, 요거는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자, 작성한 다음에 글자는 요거를 본따일 거기 때문에 여기서 투명도는 한 30 정도로 지정해서요,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드로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1 배열로 본 다음에 자, 여기서 글자를 보게 되면 S자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이런 브러쉬가 이렇게 있습니다. 브러쉬에 대한 적용 단계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저희가 이제 그룹 효과를 만들 패스를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패스 기능은 뭐 이렇게 옵션들을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로 패스로서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옵션이 바로 패스를 선택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패스를 여기에 대한 선분으로 자, 지금처럼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릴 수 있게 선분을 그려주시면 되세요. 거기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면 일단은 여기 종이 비행기가 날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패스를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지금처럼 패스를 뭐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요. 자, 비슷한 유형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패스에 대한 유형으로 자, 앞쪽에 있는 그런 변형을 위해서는 저희가 Alt를 누르고 변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이 이런 방식으로 선분이 연결된다. 그러니까 이런 구름처럼 아니면 엔진에서 나오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흰색에 대한 이런 유형으로 서머라는 글자를 따라서 그리시면 됩니다. 패스의 타입으로요. 자, 그려주고 M자도 연결하고요. 이렇게 해야겠네요. 여기서는 자, 이것도 중요한데요. 여기 있는 텍스트는 한번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연결해 버리는 걸로 할게요. 자, 이게 제대로 삭제가 안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편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Alt 기능을 눌러서 삭제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끝부분은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새로운 레이어를, 패스를 그릴 레이어를 하나 준비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해당 레이어는 저희가 클라우드라는 그런 레이어를 하나 제작했습니다. 구름 모양을 저희가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패스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미리 저희가 브러쉬를 통해서 먼저 브러쉬를 가져오는 걸로 할게요. 여기서 브러쉬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브러쉬는 브러쉬 기능으로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브러쉬 기능을 선택하시게 되면 자, 브러쉬에 관련된 기능 상자가 뜨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 중에 여기서 지금 임포트 브러쉬 기능을 눌러주게 되면 그러면 클라우드라는 내용이 있죠. 그죠? 여기서는 지금 클라우드라는 내용이 맞습니다. 클라우드라는 브러쉬를 선택하십니다. 그 중에서 1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클라우드의 브러쉬 중에서 1번, 여기서 이거 1번 브러쉬가 있죠. 1번 브러쉬를 선택하고요. 일단은 브러쉬를 세팅한 이후에 그 다음에 흰색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흰색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패스 패널로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패스 패널은 중요하므로 여기에다가 배치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자, 패스 패널은 이런 방식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워크 패스가 돼 있죠. 일단은 저장하는 걸로 할게요. 자, 더블 클릭해서 자, 패스 1번이라고 저장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만 유실되지 않고요. 그리고 기능을 눌렀을 때 여기서 스트로크 패스라는 기능을 선택해 줍니다. 여기서는 지금처럼 브러쉬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칠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두꺼우니까 브러쉬에 대한 두께를 저는 30 정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걸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눌러주게 되면 스트로크 패스, 자, 브러쉬 기능으로 30 정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브러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레이어 패널로 돌아온 다음에 자, 레이어 패널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해당 기능은 오페서티를 80 정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하고 작성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는 서머 레이어는 안 보여도 되겠죠. 그리고 패스도 상과시기 때문에 다른 쪽에 눌러서 이 패스 기능을 삭제시켜 주시면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구름 모양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꽤 근사한 구름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각각의 여기 레이어 마스크를 활용해서요. 끝부분을 여기서 브러쉬를 초기화시킬게요. 자, 초기화시키게 되면 제너럴 브러쉬 기능을 눌러주고 소프트 브러쉬를 누른 다음에 브러쉬 사이즈를 좀 늘릴게요. 한 80 정도로 늘리고요. 그 다음에 오페서티는 조금 많이 떨어뜨리고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검은색으로 이 레이어 마스크를 두들겨줘서 부드럽게 사라지는 걸로 이런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라지게 이렇게 느낌을 내줬고요.
자, 마지막으로 해당 레이어에 대해서 paper.plane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져오셔 갖고 이렇게 자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일단은 편집을 할게요. 일단은 여기서는 적당한 크기로 레이어 이름을 paper plane이라고 이름을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T 조정하기 위해서 일단은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크기 조정. 자,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배치하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모드는 자, 스크린으로 지정하고 만들어주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 강좌에 대한 내용들 저희가 챕터 1을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이 브러쉬 효과를 이용한 예제 만들기 1강 내용을 마치는 걸로